상황 1. 강아지를 슬링백에 넣고 머리를 빼꼼 내놓은 채로 버스에 탔습니다. 상황 2. 강아지를 유모차에 넣고 덮개를 닫은 채 지하철에 탔습니다. 상황 3. 강아지를 전용 이동 가방에 완전히 넣고 지퍼까지 잠근 채 기차에 탔습니다. 여기 3명의 보호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링백은 강아지 머리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사님이 거부. 강아지 유모차 역시 지하철 규정상 허용되지 않아 승차 불가. 전용 이동 가방에 넣고 문을 잠근 경우에만 무사히 탑승.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에서도 강아지 대중교통 승차 거부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규정 때문인가? 재량 문제인가? 아니면 그날그날 다른 건가? 결국 많은 분들이 그냥 자차가 답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차가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차 없이도 편하게 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규정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거절당할 수 있는지, 차가 없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현실적인 기준과 대비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통수단이든 꼭 지켜야 하는 기본 공통 원칙과 차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실전 팁까지 하나씩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모든 교통수단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이건 지역이나 수단에 관계없이 거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라 꼭 한번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무조건 밀폐된 이동 가방이나 케이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나 다리, 꼬리가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걸로 거절당할 수 있어요. 슬링백은 대부분 안 되고요. 유모차 역시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강아지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덮개나 천으로 어느 정도 가려주는 게 좋아요. 짖음이나 털날림, 냄새 같은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메쉬만 가방은 괜찮은데 철망처럼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대부분 안 돼요. 세 번째는 이동 중에 열리거나 튀어나올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잠금 장치가 꼭 있어야 해요. 지퍼만 있는 가방보다는 안쪽에 리드줄을 고정할 수 있거나 바깥에서 한 번 더 잠글 수 있는 구조가 더 안전하고 거절당할 확률도 낮아요. 네 번째, 무게와 크기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소형견 기준이라서 특히 10kg 이상 중대형견은 규정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KTX는 무게로 10kg 이하,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 이하의 케이지만 허용돼요. 다섯 번째는 시간대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조건이어도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붐빌 때에는 민원도 더 잘 들어오고 기사님이나 영무원도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한가한 시간대를 골라 이동하시는 게 수월해요. 이 5가지는 실제 현장에서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꼭 챙겨야 하는 최소한의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가 없으면 진짜 답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요즘은 대안이 있어요. 바로 카카오티 펫택시예요. 일반 택시는 반려동물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고 기사님에 따라 반응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펫택시는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허용된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택시에서 겪는 눈치나 거절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대형견이나 노견처럼 이동이 까다로운 강아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약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카카오티 앱 실행, 서비스 메뉴에서 펫택시 선택,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 후 예약 시간 지정, 반려동물 정보 등록, 결제 수단 등록하면 예약 완료. 시간 지정도 가능하고 보호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특히 병원이나 공항처럼 시간 약속이 중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본 요금은 약 8,000원부터 시작하고 1km당 1,000원 정도 추가되는데요. 일반 택시보다는 확실히 비싸긴 하지만 대신 거절당할까봐 눈치 보일 일 없고 문제 생길까봐 불안할 일 없는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통 3-40분 정도 이동할 경우 카카오티 펫택시는 약 4만원 정도, 일반 택시는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인데요. 대신 펫택시는 기사님이 동반 탑승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덜 스트레스 받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택시 내부에 강아지물과 배변 패드가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어서 급히 준비 못한 보호자분들도 안심할 수 있고요. 혹시 강아지가 이동 중에 구토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클리닝 비용이 따로 청구되지 않도록 방수 시트가 깔려있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부담이 없어요. 심지어 사고 발생 시 반려견 상해 보상
주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약 후 10분이 지나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호출해야 해요. 두 번째, 일부 기사님은 케이지 필수, 맹견 입막의 필수 같은 조건을 따로 두기도 하니 탑승 전 확인이 필요해요. 세 번째, 피크 시간대나 주말 밤 시간대에는 할증이 붙어서 요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 가능하면 이동 30분이나 1시간 전엔 미리 예약을 해두셔야 안정적으로 배차를 받을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카카오티 펫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30-40% 정도 비싸긴 하지만 차 없는 보호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과 상황을 고려해서 잘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동 가방은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까지 고려해서 고르세요. 메쉬가 너무 넓은 가방은 강아지가 그대로 다 보여서 어떤 기사님은 이건 그냥 주머니가 아니냐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기는 잘 되면서도 외부에서는 강아지 모습이 덜 보이는 형태가 안전해요. 두 번째,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세요. 규정을 다 지켜도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붐빌 때에는 눈치도 더 많이 보이고 민원이 들어올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가한 시간대를 골라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조금 전 말씀드린 펫택시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은 조금 더 비싸지만 기사님 눈치를 보지 않고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병원 방문이나 장거리 이동을 할 때에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마음이 훨씬 편해요. 네 번째, 중대형견은 대중교통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해요. 10kg 이상이면 사실상 버스나 지하철은 어렵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대신 반려동물 전용 렌터카 옵션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강아지를 이동 가방에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갑자기 장시간 이동하려면 강아지가 불안해서 짖거나 나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평소 집에서 짧게 연습하면서 간식을 주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강아지가 가방 안을 안전한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까지 오늘은 강아지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현실적인 대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아직까진 규정을 잘 지키더라도 현장에선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아지들에게는 세상을 보고 냄새를 맡고 보호자와 걸어 다니는 시간이 무엇보다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규정을 잘 알고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주 안전하게 외출하는 거예요. 냄새나 털, 소음 때문에 다른 승객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만 잘 한다면 거절당할 확률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황이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펫택시 같은 대안을 쓰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어차피 목적은 우리 강아지가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이동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이렇게 하면 우리 강아지랑 자주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용기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접 겪으신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다른 보호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강아지랑 즐거운 외출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